수술을 해서 득이 명백한 쪽을 택해야 되고 실은 가능한 한 없으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환자분은 이제 여타 이유로 갑상선 전절제술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호르몬을 보충을 평생 해야 되는 상황을 하나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사실 지금 비만도가 높은 상황은 아니에요. 체지방 지수 한 37 정도 저희들 이제 높다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두 가지를 고려했을 경우에 제가 그냥 위절제술 하는 걸 추천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 정보를 접하다 보니 우회술이 좀 더 체중 감량이 많다더라 라는 말 때문에 이제 고민스러우신 건데요. 수술을 해서 득이 명백한 쪽을 택해야 되고 실은 가능한 한 없으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제 영상을 많이 보셨거나 제가 블로그나 카페에 올린 글들 중에서 이제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위쪽이 위절제 100명, 위절제 100명, 아래쪽이 우회술 100명, 우회술 100명. 5년 동안 체중이 줄어가는 과정을 일일이 그래프로 그린 거고, 파란 선보다 위쪽이 체중이 아주 팬시하게 잘 빠진 케이스고, 그 아래쪽은 불만족스럽게 빠진 케이스입니다. 위절제, 우회술 5년.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좋은 고급스러운 데이터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수술한 환자들을 이렇게 뒤져가지고 체중이 얼마나 빠졌나를 보는 데이터가 아니라 요이땅 스타트에서 계속 시간 간격으로 6개월, 1년, 1년 6개월 이렇게 체중 감량 변화를 직접적으로 다 확인한 결과고 환자들이 다 연락이 되는 확률이 거의 90%가 넘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입니다. 마지막 5년이 됐을 때의 체중 감량 결과거든요. 위절제술하고 우회술 차이가 있나요? 없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이제 통계학적인 차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의 차이는 분명히 우회술이 조금 더 위절제보다 좋은 감량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그보다 우선한 거는 수술 방법에 따라서 체중 감량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기서 약간 속상한 부분이긴 한데 환자 개개인의 특성,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영상에 못 담아서 좀 아깝긴 하지만 제가 사실 블로그에서는 여러 번 글을 썼기 때문에 보여드린 그래프를 영어로 그대로 읽으면 수술하고 한 1년 반 정도는 허니문, 살이 잘 빠지죠? 네, 다 잘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다시 체중이 이렇게 느는 환자, 조금 늘어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환자, 감량된 체중을 잘 유지하는 환자들의 다양한 실제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비만 수술의 여정이라는 제목의 그래프입니다. 사실 맞고요, 이 부분이. 네, 환자분이 위절제를 하든 우회술을 하셨던 이 허니문 기간 동안에 저희 영양사가 제시한 가이드라인들, 환자분들 조금 요 시기에 수술을 했으니까 이제 다 괜찮을 거라고 안심하시기보다 저 1년 반 동안의 허니문 기간을 영양사의 가이드라인을 10가지면 3가지만 지키셔도 이렇게 흘러갑니다. 다시 체중 요요 없이 흘러가니까. 물론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쩌면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루에 물 섭취량 그리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면서 익숙해지면 처음엔 힘들지만 습관화되면 괜찮아지거든요. 탄수화물 줄이는 것도 습관이 되면 괜찮아져요. 근데 그 시기가 그래도 1년 반 동안에는 만들어지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전체 수술 환자의 80%가 요요 없이 잘 흘러가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환자들, 그다음에 제가 바라는 거는 그냥 일상을 잘 즐기시면 됩니다. 거기서 크게 어긋나는 것만 없으면 이 정도 1년 반 동안 충분한 체중 감량이 일어났다가 한 4, 5kg의 몸 체중 증가가 있어서 그대로 흘러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체중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그에 대한 반대나 아니면 호르몬에 대한 욕구 때문에 아주 칼로리가 덴스한 나쁜 음식들에 탐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습관들이 고쳐지지 않는 한 다시 체중이 10kg, 20kg 증가하는 일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영양사의 가이드라인을 잘 지킨 환자분들은 전혀 불편하지 않고 감량된 체중을 그대로 잘 유지하세요. 제가 가끔 기대하지 못했던 환자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결과를 보였습니다라는 환자들의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환자들께 여쭤보면 대답이 딱 한 가지예요. 밥 생각 별로 없었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다이어트에 왕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학문적으로 검증된 건 저탄수화물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는 게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이
저탄수화물 고단백 식이가 검증된 게 아니라 그냥 저탄수화물 식이요법만 의학적으로는 식이요법으로 검증이 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수술을 해서도 결국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몸에 잘 배면 위절제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회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원하시는 감량과 안정된 체중 유지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환자께서 주신 질문에 막 설명이 다 드렸고 득과 실에 대한 부분 굳이 갑상선 전절제를 한 상황에서 부담을 가지고 우회수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역시 체중에 대한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생각을 해서 이제 마지막에 주신 질문에 대한 제 답은 괜찮습니다. 너무 마음을 이렇게 좀 그리고 수술 방법에 따라서 막 극명하게 체중 감량의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 허니문 기간 동안에 좋은 습관 같이 만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자꾸 정기적인 병원 방문 환자분들 수술하고 오시면 처음에는 수술 전에는 저한테 궁금한 게 많으시죠. 근데 실제로 3개월째 6개월째 흘러가면 진료를 전 더 하고 싶은데 환자분들이 일어나세요. 빨리 영양사 만나러 가시겠다고. 근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네. 그쪽이 더 궁금한 게 많아지는 거죠. 이제 식사하는 것도 편해지고 이제 먹고 싶은 생각도 여러 가지가 많이 들고 여행사한테 좀 확인도 받고 싶고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듣고 싶고 그다음에 기왕이면 조금 더 맛있게 좀 먹으면서도 덜 찔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행사한테 의존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거에서는 이제 뭐 저희 기관이 오래된 노하우 중에 하나지만 영양사분 자체가 워낙 환자분의 저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생활 습관들에서 환자분이 직접 요리를 하신다면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좀 잘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니까 그걸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